위례 신도시 상월선언의 동안거 천막 노숙 결사가 시작된 지 오는 11일로 1주년을 맞습니다. BBS 불교방송이 상월선언 천막 결사 결제 1주년을 맞아 특별 대담과 다큐 등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들을 준비했습니다. 조계종 100만 권력 결제 불사의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계룡대 영해법당 홍제사 건립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24일 기공식이 예정된 가운데 홍제사 법당 건립 불사가 마무리되면 군불교 총본산의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불안과 분노, 우울감 등을 호소하는 이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진흥원이 코로나 블루 극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마음 챙김과 자비를 주제로 특별한 강좌를 열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온라인 비대면 법회와 회의의 올바른 진행을 돕기 위한 동영상 매뉴얼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향을 찾지 못하는 스리랑카 근로자들이 부모님을 기리는 법석을 한국 사찰에서 봉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위례 신도시 상월선언의 동안거 천막 노숙 결사가 시작된 지 오는 11일이면 꼭 1년이 되는데요. 불교계 유일의 지상파 공익미디어 BBS 불교방송이 상월선언 천막 결사 결제 1주년을 맞아 천막 결사와 두 차례에 걸친 걷기 순례를 돌아보는 특별대담과 다큐 등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들을 준비했습니다. 첫 소식 전경윤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11일 동안거 결제일에 위례 상월선언 천막 법당에서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 등 9명의 수행자들이 한국불교 역사상 초유의 천막 결사에 들어갔습니다. 한겨울에 난방도 없이 한 벌의 옷과 하루 한 끼 공양에 의지한 14시간 무건 수행 정진이 석 달간 펼쳐졌습니다. 상월선언의 천막 노숙 정진은 올여름과 가을 사부대중에 함께한 두 차례 만행결사 걷기 순례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됐습니다. 깨달음이 이르기까지 이 자리에서 죽어도 결코 일어서지 않으리라. 저희의 맹세가 헛되지 않다면 이곳이 한국의 바다가이가 될 것입니다. BBS 불교방송이 상월선언 천막결사 1주년을 맞아 천막결사 정진과 국난 극복 자비순례에 동참했던 수행자들과의 특별 대담과 다큐멘터리 등 특집 프로그램들을 선보입니다. 상월선언 결사 1주년 특집으로 마련한 대담에는 자비순례단 총도감 호산 스님과 상월선언 천막결사 총도감 해일 스님, 자비순례단에 동참했던 유승 스님이 출연합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 자비순례에 함께했던 주윤식 중앙신도회장과 윤정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장도 출연해 21일간의 국토 도보순례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와 알려지지 않은 스토리 등을 전합니다. 늘 밥값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이번 1년은 그래도 시집밥에 좀 제가 조금 보답은 좀 하는 마음으로 살았지 않느냐. 출간 이후에 가장 그래도 보람 있고 뜻깊은 그런 시간을 보냈다. 천막에서 그리고 길 위에서 무건정진했던 수행자들을 만날 수 있는 특집 대담은 오는 11일 두 차례 방송되며 라디오로도 11일 오후 무명을 밝히고 시간에 방송됩니다. 상월선언 천막결사 90일간의 동안거 현장을 생생하게 담은 특집 다큐멘터리 서리딸 동안거도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BBS 불교방송 특집 다큐멘터리 서리딸 동안거는 혹독한 추위에 맞서 정진한 무문관 결제대중 스님들의 못다한 이야기들이 담겼습니다. 상월선언 천막결사의 정신을 잇는 21일간의 자비순례 여정을 담은 특집 다큐멘터리도 다음 달에 불자와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조계종 100만 권력 결제 불사의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계룡대 영해법당 홍제사 건립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오는 24일 기공식이 예정된 가운데 홍제사 법당 건립 불사가 마무리되면 군불교 총본산의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의 영해 법당인 홍제사 건립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미 법당의 설계도가 나온 가운데 사업 총 예산 60억 원의 절반을 종단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실,
홍제사 건립비 60억 원 가운데 30억 원을 종단이 지원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업무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일선 사찰들의 후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육군 36사단 원주 버붕사는 최근 홍제사 건립을 위해 써달라며 불사금 1억 원을 총무원장 원행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너무 큰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또 맞들어서 해야 되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홍제사는 오는 24일 기공식과 함께 본격 공사에 들어가 내년 군승의 날인 11월 30일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룡대 영내에 위치한 호국사 법당은 32년 전 준공된 건물로 시설 개선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군이 통제하는 지역에 법당이 있어 일반인은 물론 불자들의 출입도 쉽지 않아 신행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육해 공군 본부가 한데 모여 있다는 점에서 영해법당 홍제사 신축 불사는 군 포교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이 불사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서 내년 11월 말에 군수의 날에 준공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하겠습니다. 종단의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인 이 불사는 국방부가 오는 2023년까지 추진하는 중기 계획에도 포함됐습니다. 호국 불교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군과 종단이 힘을 모은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이란 기대도 큽니다. 군 불교 최대 건축 사업으로 논산훈련소 호국연무사에 이어 7년 만에 진행되는 계룡대 영해법당 불사가 군 포교 제도약에 새로운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전통문화 보전과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염 시장은 수원시 차원에서 민족의 전통문화인 연등회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수원시 불교연합회와 협력해 연등축제를 열고 있다며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정당의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것을 축하하면서 앞으로도 불교를 비롯한 전통 문화 발전에 큰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염 시장은 원행 스님에게 전통문화 발전 계승에 앞장서고 있는 조계종단에 감사하다며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소장 중인 한글본 정리의궤를 전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스포츠 헬스케어 전문업체인 포티움이 원적외선 치료기 등을 조계종 총무원에 기증했습니다. 엄성은 포티움 대표이사는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필립스 제품의 원적외선 의료기 25대와 기능성 마스크 300개 등 2,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포티움이 큰 마음을 내 귀중한 물품을 선물해줘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엄 대표이사는 스님들이 건강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돕게 돼 오히려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불안과 분노, 우울감 등을 호소하는 이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한불교진흥원이 코로나 블루 극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마음 챙김과 자비를 주제로 특별한 강좌를 열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마련된 대한불교진흥원의 10월 화요 열린 강좌. 강사로 나선 영남대 심리학과 조현주 교수는 코로나 이후 인류가 느끼는 불안과 분노, 우울감 등은 진화 심리학적 입장에서 지극히 당연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에 굉장히 코로나 사건에 대해서 자율신경계가 항진이 되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신호로 불안이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개인의 생존만을 추구하다 타인을 배려하는 형태로 발전해왔지만 각 단계별 진화의 특성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생존을 위한 뇌의 반응을 거부하고 없애려 하면 할수록 고통이 가중된다는 데 있습니다. 조 교수는 이를 극복할 해법을 영국의 폴 길버트 교수와 스님 출신의 초된 명예교수의 공동 저서 마음 챙김과 자비에서 찾아 제시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마음 챙김과 함께
인류의 DNA에 각인된 자비를 발현하라는 겁니다. 달라이라마도 자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돌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길버트는 이 시스템이 바로 자비 시스템과 연결될 수도 있고, 이때 옥시토신이 분비가 돼서 피부도 부드러워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를 위해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호흡을 하며 자비로운 미소를 지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를 통해 길러진 자비는 개인은 물론 주변과 공동체로 퍼져나갈 거라며, 이는 인류 공동 번영과도 궤를 같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국의 이익으로 욕심을 부리는 그런 어떤 나라들과 또 패권주의로 점점 치닫지는 이 시국에 마음 챙김과 자비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마음을 길러야 하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강좌는 코로나 블루의 해법이 지혜와 자비의 종교인 불교 사상에 그대로 녹아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서울 마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온라인 비대면 법회와 회의의 올바른 진행을 돕기 위한 동영상 매뉴얼이 마련됐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은 사찰에서의 비대면 법회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안내자료인 온라인 플랫폼 활용 매뉴얼인 웹자료 동영상을 전국 주요 사찰에 제작,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포교원의 안내 매뉴얼은 비대면 법회나 회의 참가자들이 주최 측이 제공한 줌이나 구글 미트 같은 프로그램에서 온라인상에서 만나 채팅과 댓글로 소통하는 방식 등이 정리돼 있고, 유튜브 스트리밍, 밴드 라이브 방송, 라이브톡 활용법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작된 웹 자료는 종단 홈페이지 포교 자료에서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으며, 동영상은 포교원 유튜브 공식 채널과 키즈 붓다를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불자 교수들과 불교계가 함께 대구 지역 도심 사찰의 역사, 문화를 조사 연구해 스토리텔링화하는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연구가 완료되면 세미나와 책 출간, 문화 프로그램 진행 등 다양한 후속 행사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대구 BBS 박명환 기자입니다. 대구시 중구 삼덕동에 위치한 조계종 관음사, 법당인 무설전의 매화 문양이 선명합니다. 기와도 한국 전통 사찰에서 쓰는 골기와가 아니라 평기와를 얹었습니다. 대구에서 유일한 일본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사찰입니다. 1916년 일본 스님이 일본인 포교를 목적으로 창건했기 때문입니다. 건축물이 거의 원형에 가깝게 보존됐고, 법당 안에는 당시 일본인이 제작한 주련과 열반도 탱화가 남아 있습니다. 대구 경북 적 불자 교수 모임인 법륜불자 교수회는 이 같은 관음사의 역사와 문화를 스토리텔링화하는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도심 사찰의 역사 문화를 조사 연구해서 불교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간 역사적으로 좀 재조명을 좀 하고, 또 근대 문화를 거쳐오면서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을 학술적으로 조명을 한다면 앞으로 도심 사찰이 사회화해 나가는데 큰 역할과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하는데, 법륜불자 교수회에 많은 교수님들이 계시니까 교수님들이 이제 이 관음사의 이제 큰 스님, 또 우리 이제 스님들, 그다음에 많은 대중들을 만나서 또 체록을 하고 자료를 모아서 그 관음사의 역사와 문화를 집대성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 책자를 연구하겠습니다. 법륜불자 교수회는 삼덕동 관음사를 시작으로 대구 도심 사찰의 불교 문화를 콘텐츠화하는 사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일제 식민지 당시 신사로 쓰였던 통천사, 동아사 지방 항림 스님들이 만세운동을 하기 위해서 태극기를 만들었던 보현사가 우선 대상으로 꼽힙니다. 이들 사찰의 불교 문화를 스토리텔링화한 뒤 세미나와 책 출간, 문화 프로그램 진행 등 다양한 후속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들 사찰 모두 일제시대와 관련이 있는 만큼 투어 코스로도 개발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렇게 여러 절에 대해서 이 콘텐츠 사업이 된다면은 이 사찰들을 이어서 불적 문화 순례를 할 수 있는 그 건대 골목 투어와 같은 그런 식의 불교 문화 투어를 갖다가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김성규 교수를 비롯한 불자 교수들이 전문 분야별로 관음사를 비롯한 도심 사찰 스토리텔링화를 위한 조사 연구에 힘을 모을 예정입니다. 대구 관광의 필수 코스로 꼽히는 대구 근대 문화 골목처럼 대구 도심 사찰도 스토리텔링화된 불교 문화 콘텐츠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박면입니다. 서울의 천연고찰에서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의 여유를 되찾고 늦가을의 정취도 느낄 수 있는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서울 진관사는 어제 대웅전 마당에서 온라인으로 만나는 제16회 삼각산 달오름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음악회에서는 방송사의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보이스 트롯에서 우승한 가수 김다현과 알리 등의 흥겨운 무대가 이어졌고 대중예술과 국악이 어우러진 공연들이 선보였습니다. 내가 서가 있는 길이 진리의 길인가 아니면 생사의 길인가를 여러분들이 늘 자기 발 아래를 내려다보고 깨어있는 그런 삶이 되시고 오늘 진관사는 코로나19를 감안해 이번 음악회를 유튜브 채널 진관사 TV를 통해 생중계해 온라인으로 음악회를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평생을 장좌불화로 용맹정진했던 정호 스님의 49제 회양법회가 경북군이 제2석굴암에서 봉행됐습니다. 1977년 대구 동화사 법등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정호 스님은 1990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습니다. 이후 1979년부터 동화사 연불암을 시작으로 벽송사, 봉암사, 운무남, 송광사, 통도사, 해인사 등지에서 42년 동안 결 가부자로 자리에 눕지 않은 장자불화를 평생 수행지침으로 삼았습니다. 1994년 전남 곡성 삼불산 아래 만연사를 창건하고 수행 납자들을 제접했던 스님은 지난 9월 17일 만연사에서 세수 63세, 법랍 44세로 입적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향을 찾지 못하는 스리랑카 근로자들이 부모님을 기리는 법석을 한국 사찰에서 봉행했습니다. 경남과 대구 등 전국에서 모인 20여 명의 젊은 근로자들로 스리랑카 스님을 모시고 직접 제물도 준비해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입니다. 창원에서 7년째 일하고 있는 반다라 씨는 지난 3월 아버지가 별세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비행기편이 끊겨 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이 있는 고향으로 다녀오고 싶지만 8개월째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3월 15일 돌아가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나도 고향가 못 가고 그러니까 친구가 제사하는데 나도 같이 그냥 모이고 그렇게 아버님한테 좋은 데 가고 그렇게 할 거예요. 가족들 잘 살고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니란더 씨는 오늘이 3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기일입니다. 고향을 찾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법청사에서 달랬습니다. 스리랑카는 기일날 절을 찾아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려 공덕을 쌓고 그 공덕으로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립니다. 머나먼 타국에서 그동안 이런 기회를 갖지 못하다 법청사와의 인연으로 뜻을 이뤘습니다. 보름 전에 스리랑카 친구가 올라와가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기 나라를 못 나간다고 제를 지내야 하는데 아버님 제를 지낼 데가 없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법정사에서 자리만 좀 제공해달라 해가지고 자리를 제공해주게 됐습니다. 스리랑카 스님을 모시고 스리랑카식으로 제물 등을 준비하는데 한국에 나와 있는 동료들이 모두 힘을 보탰습니다. 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자기 종교식으로 이식을 하면 마음도 변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우리가 한 2시간 정도 하신 의식은 한국에서도 항상 우리 누가 돌아가시면 하는 의식이 있잖아요. 절에서 하는 그 의식이랑 비슷합니다. 창원 법청사에서의 법석을 보며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리는 마음은 한국과 스리랑카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BBS 뉴스 박인호입니다. 태고종 행자들이 순천 서남사에서 득도 수계식을 갖고 출가 사문에 입문했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은 태고총림 서남사 금강계단에서 제45기 합동 득도 수계살림 수계식을 봉행하고 사미 43명과 사민이 17명 등 총 60명의 예비스님을 배출했습니다.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법문을 통해 스님이 되는 것은 상구 보리하고 하와 중생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생제도와 전법도생을 다하는 수행자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삼위계를 받은 예비 스님들은 지난달 6일부터 서남사 정수원에서 입제식을 갖고 4주 동안 강의와 울력, 참선 수행, 참회 정진 등 혹독한 수련 과정을 거쳤습니다. 제주 금용사에서 다양한 사찰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템플라이프 사찰 음식 전문가 재용 스님의 소박한 밥상이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금용사에서 직접 기른 제철 채소를 활용해 재용 스님이 누구든 손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사찰 음식 레시피를 전수했습니다. 사찰에서만 먹을 수 있는 요리가 아니고 집에 가서도 할 수 있는 조금 손쉬운 재료를 갖고 할 수 있는 요리라고 생각을 해서 참석한 4부대중은 두부 된장찜, 늙은 호박 들깨 수제비, 콩나물 카레무침, 청경채 버섯볶음 등 자극적이지 않고 손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사찰 음식에 푹 빠졌습니다. 전국에는 저소득층이나 한부모 다문화 가정 등 주로 소외계층 아동들의 복지를 지원하는 지역 아동센터가 있는데요. 한국수력원자력이 이들 기관에 지난 2012년부터 아동 청소년의 안전한 통학은 물론 문화체험 활동을 돕기 위해 안심카를 전달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전기차 5대를 포함해 30억 원에 상당하는 안심카 85대를 전국 곳곳에 선물했습니다. 김호준 기자입니다.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이 차량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돕기 위해 제공되는 이른바 안심카입니다. 모두 85대인데 전기차 5대도 포함됐습니다. 5대1의 경쟁률을 뚫고 안심카를 전달받은 지역 아동센터장의 얼굴에는 고마움과 기쁨이 넘칩니다. 예, 저희 센터는 거제시 내에서도 좀 외곽지대에 있는 면단위 소재거든요. 그리고 해안도로 때문에 길이 꾸불꾸불한데 아동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 우리 센터의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11명이 탈 수 있는 승합차인 만큼 단체 이동도 쉬워져 아이들에게 체험학습의 기회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친구들하고 박물관 라운딩을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만간에 부산대학교하고 MOU를 맺을 겁니다. 그때 우리 친구들 MOU 맺을 때 태워서 같이 가서 부산대학교 총장님하고 MOU 맺으면서 좀 좋은 시간 보내고 싶은 그 바람이 가득합니다. 이처럼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12년부터 학습 환경 개선 사업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28억 원을 들여 안심카를 지원했지만 여전히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은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지역 아동센터에서 어린이들이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행복도암 희망나래 사업 이외에도 더 많은 사업을 개발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청소년을 찾아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지역 아동센터가 생겨가지고 어려운 여건에 있는 아동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는 이런 일꾼으로 또 지도자로 성장을 하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평가가 나올 것이라. 최근 8년 동안 안심카는 전국 지역 아동센터에 600대 가까이 지원돼 아이들의 미래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일본에서 한국 문학을 알리는 데 앞장서온 K북진흥회는 28일과 29일 2020 제2회 K북 페스티벌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한국문학 독자를 대상으로 저자, 북 디자이너, 번역가, 출판 기획자 등이 모여 토크 콘서트 등을 여는 축제로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후원합니다. 제주 문화단체인 제주민예총이 제주 4.3 당시 유물 100여 점을 제주 4.3 평화재단에 기증했습니다. 제주 4.3 평화재단은 제주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추진을 위해 제주 민예총이 4.3 유물 100여 점을 재단에 기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문화홍보원과 한국외국어대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해외문화홍보원이 국가 홍보 콘텐츠를 제작할 때 특수외국어 자막을 넣거나 해당 언어에 기반을 둔 콘텐츠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은 홍보원 제작 콘텐츠에 들어가는 말레이, 인도네시아어와 몽골어 등 11개 특수외국어 번역과 감수를 지원합니다. 위례 상월선언 천막결사 1주년을 맞아 BBS 불교방송이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들을 선보이는데요. 코로나19 시대 한국 불교의 새로운 수행과 결사 문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상으로 11월 7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